21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시연이 아라기를 오랑캐의 실정을 듣자 하니 누르하치가 홀적을 크게 이긴 뒤로, 자, 누르하치는 이제 후금을 세운, 이제 후금이 이제 청이 되죠. 그 후금의 태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시연이라는 사람이 이게 봤는데 이 누르하치 여진족이 호령이 엄숙하고 기기가 날카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염려됩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립 외교, 즉 명예의 원군 요청이 있었어요. 후군과의 싸움 속에서.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뭐 투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 뭐 사르후 전투라고 하는데 심하역이라고 해서 요때 이제 강옥립을 도원수로 보냈지만 적당히 싸우다가 투항하도록 했었죠. 예. 그래서 광해군 때는 이제 후금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위기감을 느끼고 뭐 도모를 한다 이런 것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가 서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뭐 명청 교체기가 되는데 쇠퇴제와는 명에 대한 의의를 이제 지키고자 하고 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 장세를 취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호란이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중립외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분석한다.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은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측에도 보면은 당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집권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넘치는 그 무사들의 에너지를 이제 뭐 농공해상 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선 쪽으로 돌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마하려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유약조가 체결된 경위, 기유약조가 광해군 원년인 이제 1609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 당연히 국교도 끝장이 나고 교역도 당연히 끝장이 났겠지만 이제 선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로 세안 이후 이제 다시 이제 일본과 교역이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조선 통신사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뭐 그런 것에 입각해서 교역과 함께 이제 우리도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때 통신사는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중요한 정치적 목적 외에도 어떤 문화 전달의 어떤 그래서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로 문화 전달이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주장한 근거를 조사한다. 자, 명태조 주원장은 정도전을 위험인물로 보고 끊임없이 표전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외교문서 정도전 압송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정도전은 바로 이제 명예의 그러한 우리 조선에 대한 그러한 압력 이런 것은 결국 원래 우리가 이성계가 원래는 이제 그 요동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원명 교체기 때 요양까지 이제 진출까지도 했었는데 따라서 여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요동 정부를 주장하면서 이제 바로 그러한 명예 글에 대해서 이제 대결적 자세를 취했는데 결국 이제 이방원은 이제 명과 어떤 4대 쪽으로 이제 나갈 것이고 왕권을 강하게 해서 정도전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도전이 이제 그 방석 배다른 형제 이방원의 이 방석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방원은 바로 이 방석과 함께 정도전도 제거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명과의 조선과의 초기 그 갈등 관계는 정도전이 제거가 되면서 끝이 나고 이제 4대 정책으로 나가게 되죠.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거 뭐 수원 화성이죠. 이거 뭐 팔달문인데 그러면 이거 정조죠. 정조가 1794년에서 1796년 이제 완공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정조의 업적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조 업적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규장각하고
다음에 이거와 연결돼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보를 추진한 것은 조선 후기 효종 때, 예, 이완대장, 예, 유명하죠. 어영청 중심으로 북보를 추진했는데 뭐 나선 정부에만 이용이 됐죠.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처음 실시한 사람은 태종이고 다시 재실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습니다.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여 백두산 정계를 세운 사람은 조선 후기 이제 숙종이 되겠죠. 예, 1712년에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의 토문이라는 문구를 적어뒀죠.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정 1인당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인 균역법을 제정한 것은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유당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것이죠. 자, 다산 정약용은 주로 이제 그 세도 정치 때 이 사람이 이제 유배를 당했죠. 18년간 1801년 순조 1년에서 1818년 순조 18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정치는 이제 세도 정치가 되겠죠. 왕실의 외척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이 되는 뭐 그러한 것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치 기강이 무너지겠죠. 예. 왕실 외척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매간 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돈 주고 뭐 수령의 상품화. 자, 돈 들여서 상품 수령자리 산 사람은 그만큼 또 뜯어내겠죠. 그 뜯어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세 가지 세금 행정, 삼정이 문란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폭발하면은 결국 농민 봉기도 일어나겠고,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난이라든지 진주밀란 같은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세도 정치는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되죠.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겠죠. 자,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농민봉기가 빈발하였다. 예.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황곡, 매간 매직 비리. 자, 사화가 발생했다. 사화가 발생한 시기는 보통 조선 중기가 되죠. 훈구와 살인 간의 갈등. 그래서 보통 4대 사화, 연산군 때 이제 무호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화 등 주로 16세기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예, 이제 붕당 정치를 건너서 세수 정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전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난전이라고 부르면서, 저는 점포를 말하는데 이걸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지 않은 소규모 민간 상인을 말하죠.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넣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인들은 시전 상인이 되고요. 유기전 등이 있는 이 시전 상인들은 이 난전들을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폐해가 너무 심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 정조 때 신의 통공 조치를 통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없애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의 통공, 신의 년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791년 정조 15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상업을 도모시킨 것이죠. 자, 나머지 보죠. 상평창을 설치했다. 고려시대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평창을 실시를 했고요.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돈이 쪼달리니까 명목상의 화폐 가치만 올리는
100배로 올리는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어 있고요.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자, 이거는 급진계하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해상공국은 보부상들의 그런 단체가 됩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것인데 개항 이후 이제 외국 상인들에 비해서 보부상들이 이제 그 상권을 침해받으니까 해상공국을 설치를 통해서 정부와 연결이 되게 해주고 정부에 어려운 일이 되게 해주고 이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스러운 상업을 역시 이것도 방해하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상공국 혁파를 주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한양 천도위에 운종과 종로에다가 이제 시전 점포를 개설하고 여기 상인들에게 국역 이제 관습품을 조달하게 하는 것이죠. 국역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금난정거까지 나중에 나오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상업을 허용하지만 국가의 통제 아래 허가받은 상인들에게만 이제 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오는 것은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가는 티끌 바람 따라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 제 살펴보니 녹음 속에 붉은 치맛바락이 바람결에 내비치니 구망정천 흰구름성에 번개불이 비치는 듯 앞에 문득 다시 있네. 이거 뭐 그네 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요 그네 타는 그림은 여기 1번이 되겠고요. 그 민다고 그래서 이제 추천이라고도 하죠. 예. 보통 이제 그 그네는 이제 그 단오날 이제 많이 타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널뛰기가 되겠고, 이거는 줄타기. 이거는 이제 그 화살 집어넣는 거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투호 맞죠? 투호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줄다리기. 예.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단오날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는 거, 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와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 효종대왕 나오고 대왕대비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예속 논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효종 때 현종 때 부왕인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 상복 기간을 놓고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해서 왕권을 강화를 주장하는 남인과 신권을 강조하는 서인이 있는데 상복 기간이 서인은 짧고 상대적으로 남인은 좀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자가레이와 국조오리에 입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비께서 서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차례 예송이 있는데 기해 예송 1659년 이건 효종이 죽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갑인 예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데, 아무래도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가 좀 더 짧겠죠. 그래서 기준을 각각 3년, 1년으로 잡는다면은 긴 것을 이제 장자로 되어야 된다. 차자이지만 1년으로 해야 된다. 그럼 길다. 그러면 이건 남인이 되겠고요. 아니다. 둘째 아들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9개월로 된다. 대공설. 이거는 서인이 되겠습니다. 자, 서인과 남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숙종 때 세 차례 한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신한국이죠. 경신, 기사, 갑술인데 서남, 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신한국 때 몰락한 건 남인이 되겠죠. 예. 이 경신한국은 이른바 뭐 기름 먹인 장막 그 사건과 관련돼서 남인들의 그런 병권을 이제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영보 쪽으로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서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1680년. 자,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집권했다.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예, 인조 반정 때. 예.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남명 조식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데 이황 계통은 이제 남인이 되고 남명 조식 계통은 북인으로 됩니다. 북인 쪽이 되고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이건 붕당이 아니라 이건 이제 훈구 세력이 되겠고요. 정열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두 사력으로 남긴 것은 동인이 되는데, 자, 서인에 대한 그런 처벌 문제를 놓고서 강경론이 북인이 됩니다. 남명 조식 계열. 그 다음에 온건론이 남인, 예, 이황 계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삼가 삼국 이하의 여러 역사를 뽑고 중국서를 실버했으며 어쩌고 되어 있는데, 자,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례는 모두 중국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의거하고 자치통감 강목에 참석한 지도를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삼국 시대도 나오고 뭐 고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무려 1400년 삼국에서 고려 시대까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 조선이 건국이 된 다음에 조선은 역사 서술에 굉장히 그 중요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고려 시대사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 국사라는 것을 이제 저술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관찬사업으로 고려사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려사는 이제 그 정인지 등이 이건 이제 기전체 양식으로 서술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편년체 형식으로 서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에서 이제 성종 때까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역사, 그것이 바로 이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죠.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결국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바로 동국통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국통감의 특징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삼한 이전은 이제 그 외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한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삼국시대 그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외적으로 따로 기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통성을 이제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정서시는 건 삼국기, 삼국이 병림했을 때, 그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신라기, 고려기, 그다음에 그 이전 시절은 이제 외기라고 했지만, 물론 동국통감에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BC 2333년. 자, 그다음에 동국통감의 특징은 훈구와 사림의 그런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훈구들은 이제 옛 이제 그 삼국 시대까지도 이제 잘 이제 뭐 고조선까지도 이제 이거를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본 것이고, 사림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면 이제 통감이라는 게 나오죠. 예. 강목체, 강목체, 통감체. 그러니까 이런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열거가 아니라 사론이 있습니다. 그걸 따지고 드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사림들은 이런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쭉 쓴 거니까 통사 형식.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사림의 사론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세가, 지, 열전. 뭐 이렇다면 이것은 이제 기전체 양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전체 양식 사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국왕에 대한 기록이 세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기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사는 이제 본기에 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4대를 취하기 때문에 조선은. 그래서 세가 쪽에 국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사가 되겠고,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발현이 된 것은 이규보가 저술한 동명왕편이 되겠고요. 고려사 저료의 편찬 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세조 때부터 성종 때 이루어진 것인데, 고려사 저료는 문종 때 완성이 된 것이죠. 예. 이거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형태는 같지만 고려사 저료가 먼저니까 이건 틀린 것이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한 것은 이련이 저술한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영의정 이원익이 말하기를 곡물이 박람인들에서 뭐 가격이 뭐 몇 배나 되고 이거 문제가 많다. 박납의 폐단, 공납의 문제인 관청 서리 등이 대신 내주고 수수를 치는 이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죠. 이거는 뭐 한능검에서 꼭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동법이라는 것은 가오별로 어떤 특산물을 토지 결수, 토지 면적 또는 뭐 토지 생산액 뭐 이렇게 수에 비례해서 내고요. 특산물로 내던 것을 내기 쉬운, 제일 내기 쉬운 게 쌀이죠. 이게 일반적이고 그 외에도 뭐 포라든지 돈으로도 낼 수 있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납을 전세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건 이제 호포제가 되겠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일렬당 4도로 고정시켰다. 이거는 이제 영정법, 조선 후기 전세제도의 개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결당 4에서 6도로 좀 이제 수정이 됐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부족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 지주에게 1열당 2도씩 걷는 것은 영조 때 마련이 된 이제 그 군역의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균역법, 농민들 부담을 줄이는 간필론을 채택한 것이죠. 장정 1인당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였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균역법의 이제 보충책으로 바로 결작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염선박세를 정부에서 걷고, 하나 더 하자면 선무군간포 부유층에게 이걸 또 걷었어요. 감투 씌워지고, 이런 게 다 균역법의 보충책이다. 영조 때 실시된 이건 군역의 폐단을 시정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고 영정법과 균역법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은 건 출전이 성호 사설이에요. 성호 이익이죠. 그래서 쉽게 이익, 바로 중농적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형원의 그런 중농적 실학을 이어받은 것인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그 폐가 되는 그 나쁜 그러한 부류들, 그래서 이것을 육좀이라고 그러죠. 자, 이익은 중농적 실학자이고, 이 사람은 이제 한전론을 주장을 했는데, 한전론이라는 건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이 사람은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영업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보해 둠으로써 토지가 최소한 갖게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역사서인 동사 강목을 저술한 사람은 바로 안정복이 되겠죠. 굉장히 실증적으로 잘 썼어요. 강목제 사서. 그 다음에 서울신문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이 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북학화 실학자 박제가 돼 있고, 발해고로 유명한 유독공, 그 다음에 서이수, 요 세 사람 알아두시고요. 상공의 발달과 화폐 유통의 학대를 강조했다. 이거는 이제 중상론자들이 되죠. 실학 중에서 뭐 유수원이라든지 뭐 박지원,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건 이제 중농적 실학의 농업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양반전, 호질, 허생전 등의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한 사람은 북학파 또 이자 중상론적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거. 이거 조선 후기 유행했던 풍속화죠. 이거는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 무동이고 이건 신용복의 단오도가 되겠죠. 예. 조선 후기 문화예요. 자, 조선 후기 하면 일단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의 저변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세요. 흥모가등 판소리가 성행한 거. 예. 또 종합예술 공연이라고 볼 수 있죠. 맞고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시발점으로 해서 춘향전 등 한글 소설. 그다음에 공예에서는 청아백자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그림에서는 이런 풍속화, 또 권선징악과 기복 등 민중의 염원을 담은 민화, 또 뭐 정선의 진경산수화 등등등이 있고요. 다 맞는데 5번에 성현이 음악의 역사를 정리한 악학개범은 조선 초기 성종 때인 1493년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